네. 자, 나의 첫 젠더 수업 우리 지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저는 사실 저도 이 책처럼 미스 코리아 대회가 그렇게 좋은 대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외모 지상주의가 만든 그런 대회라고도 생각하고,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른데, 그 미의 기준을 정해서 우승자를 뽑는다는 게 너무 외모 지상주의적인 대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은우님 말해주세요. 저는 책을 안 읽어서 그 정확히 문제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저도 약간 지윤님이랑 비슷한 생각이 미스 코리아를 하는 게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외국이 이런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왜 미스 코리아만 있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남자들이 하는 미스터 코리아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먼저 은우 씨 문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스터 코리아가 있습니다. 미스터 코리아가 있어서 근데 미스터 코리아는 대부분 이른바 보디빌더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몸 근육 가꾸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미스터 코리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TV에서 중계 방송을 했고 아주 큰 화제가 되었고 미스 코리아 대회 이른바 진선미 해가지고 1등이 진, 2등이 선, 3등이 미인데 이 진선미 뽑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이제 연예계에 진출해가지고 뭐 탤런트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스 코리아들이 또 이제 뭐 우리 한국의 미를 대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요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뭐 쌤이 얼마 전에 어제 며칠 전에 보은에 다녀왔었는데 거기 뭐 작가의 만남한다고 다녀왔었는데 보은에는 대추가 유명하거든. 그 뭐 대추 아가씨 선발 대회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춘향이 선발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자기 고유의 브랜드하고 그걸 이제 그 미인 선발대회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런 선발대회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 그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미스 코리아 대회에 그 뭐야, 대항 해가지고 이른바 미스 코리아 대회는 대부분 이제 이른바 키 크고 늘씬한 이목구비 뚜렷한 그러한 여성들을 뽑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에 그 반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대회를 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뭐 이른바 성을 상품화한다, 여성을 상품화한다, 뭐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비판되는 어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이 되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런 오디션이나 대회는 있으면서 뭐 이런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오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주목되고 그것으로 이렇게 일렬을 세우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선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그게 더 오히려 성숙한 사회가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동아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네, 어, 지금 이거 마이크 들리나요? 네. 저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해서, 사람이 그 외모만 보고 그렇게 선발하는 것에 대해, 그거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이미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여기에 연애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흥미롭고 반 친구들한테 정말 책을 다 들이밀면서 다 보여줬거든요, 이 내용을. 이 무슨 몇 쪽이냐면 82쪽에서 83쪽을 가장 많이 보여줬어요. 무슨 내용이냐? 연애를 해도 괜찮다는 이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학생이 하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엄마는 약간 반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그런 걸로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 적당한 제가 딱 원하는 그 증거를 딱 들이밀어줘가지고 너무 잘 흥미롭게 읽었고요. 정말 한 줄도 빠짐없이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하는 연애는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다음 동아님 말해주세요. 저도 지윤님이랑 비슷하게 여기 이 책에서 증거 같은 걸 매우 많이 찾았는데요. 어, 일단 여기 그 82쪽에 나오는 그 어른들의 말이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연애는 대학 가서 실컷 해. 라는 말이 보통 연애에 관한 저희 집의 생각과 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아니,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애 후 학업 성적의 변화가 늘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고, 지금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좀 다르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은우님 말해주세요. 어, 저는 이제 학생 때 하는 연애에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는데, 지윤님의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도 되게 많이 반대하는데요. 만약에 연애하면은 엄마가 그냥 집에서 쫓겨내버린다는 말도 그냥 맨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연애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굳이 그 연애가 미치는 나쁜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연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때를 해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말 때 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뭐 놀러 간다던가 뭐 그 정도 뭐였던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각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그때 이제 뭐 편지를 써서 우리 대학 가면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옛날에 그냥 추억 그 정도였고 중학교 2, 3학년 때는 그냥 혼자 좋아하는 여학생 뭐 이 정도였지 뭐 뜨거운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대학 때 들어서서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사랑, 연애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연애라는 것들, 이성 교제라는 것들이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뜨거운 사랑, 미칠 것 같은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연애하더라도 그냥 뭐 남자친구 만나서 여자친구 만나서 뭐 그냥 전화나 좀 하고 뭐 데이트나 몇 번 하고 뭐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일상 사는데 별 큰 지장 없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의 흥분, 그다음에 뭐 기쁨, 즐거움, 뭐 그다음에 또 때로는 뭐 절망, 뭐 실망,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다양하게 교차하는 뭐 이 정도의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정말 이렇게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 수 없죠.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번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지 않나.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른바 여기 나왔던 이른바 학업이라든가 생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이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 온통 그 이성 친구 생각밖에 없는 그냥 늘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제대로 잘 꾸려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일단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우나 동아나 은우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일 거냐 어느 정도의 연애일 건가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지레 겁먹고 나중에 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이른바 그 연애, 이성 교제 이퀄 이른바 성의 성관계 이런 부분들과 이제 바로 이제 동일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남성, 여성이 만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손잡고 싶고 뭐 포옹하고 싶고 뭐 뽀뽀 키스도 하고 싶고 또 그 더 나아가서는 그런 뭐 성관계를 갖고 싶고 근데 이 부분들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그 뜻만 맞고 그냥 서로 이야기 잘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는 연애하고 사랑하고 데이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 그것이 사랑이고 그 소유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른바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그 뭐 뭐야 미혼모, 임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른바 여성들이 오히려 그 갖는 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젠더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우나 동아나 은우가 또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또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이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연애 자체를 하는 것, 안 하는 것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연애의 성격이나 내용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연애도, 많이 해봐야 잘하는 거고, 뭐, 대학 가서 연애하라고 했는데, 괜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연애도, 뭐, 한 사람 만나서 뭐, 끝까지 잘한다, 뭐, 이런 류의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제 아까 지독한 사랑, 너무 치열한 사랑 이것보다는 좀 좀 이렇게 약한 그리고 다양한 다수의 오히려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들이 자기가 내가 오늘부터 사랑할 거야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고처럼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우나 은우나 동아가 부모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뭐가 일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쌤 개인적으로 그냥 운명에 맡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그 얘기였습니다. 운명에 맡기고 사십시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타임에 깜짝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여러분이 선생님은 제외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부모님께 말할 건지 요즘 가장 궁금했어요. 그냥 다른 질문도 있긴 한데 깜짝 질문으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부모님께 말할 건지 저라면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게 엄마가 항상 연애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니까 엄마가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거고 해도 된다고 하면 더 많이 만나서 할 거고 저는 어쨌든 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 방금 동원님 했으니까, 그 다음, 은우님 말해주세요. 어, 저희 언니가 약간 좀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인데 제가 좀 공부에 딸리거든요. 엄마가 맨날 뭐 제가 밥을 먹는다 그래도 너는 언니보다 더 먹겠다고 하면 엄마가 약간 무심한 듯이 약간 언니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왜 더 많이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언니랑 가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연애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언니한테 나도 내 이상형을 말하거나 나도 남친을 사귀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가 안방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연애를 하면은 뭐 쫓겨난다고도 하고 약간 맨날 뭐 약간 연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엄마한테 비밀로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동원님 말씀해주세요. 상상이긴 하지만 일단 생기면 엄마한테 저는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렉 걸리나요? 아니, 아, 왜냐하면 일단 옛날에 엄마랑 생기면 말하기로도 했었고, 그리고 엄마한테 말해서 나쁠 게 그렇게는 없기 때문에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일단 자유로워야 되니까 저는 비밀 같은 그거를 거짓말을 너무 못해서 어, 그냥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음, 지우가 내일 걸렸네, 지우가. 지우 저 흐뭇한 아, 지우가 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우가 사라졌어. 은우야, 네, 언니가 너무 공부 잘해서 힘들어? 네. 아이고, 참.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냥 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잘해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다행이야. 한 사람 더 잘해서. 이게 그 미스터 코리아인데 미스터 코리아라고 하는 부분에 여자들도 출전합니다. 여자들도 출전해서 이렇게 그 몸 근육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디빌더 대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남자부도 있고 여자부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이거는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인 걸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미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인데 특히 이제 이 미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마 하고는 있는데 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 정도 뭐 노출하는 거를 별로 그 큰 일로도 여기지도 않잖아. 근데 옛날에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 KBS나 이런 TV 방송에서 이 여자들이 이러고 나오는 거를 옛날에는 되게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쨌든 뭐 여성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성상품화다 아니면 줄세우기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지우 돌아왔어? 지우야? 음. 자, 그러면 지우는 일단 놔두고, 모르기. 동화 진행할까? 네, 저는 질문을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새롭게 안 사실이 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은 거를 알게 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부장제에 대해서 그 남자들도 힘들다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부장제는 남자가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남자들은 뭘 할 때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가장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책을 안 읽어서 잘은 모르는데,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말해보면, 어, 아까 지윤님이 하신 질문 중에서 미스 코리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을 하실 때 미스터 코리아란 게 있는 것도 신기했고, 처음에 미스 코리아 하면은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게 외모지상주의로도 생각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질문이죠? 음, 그, 그, 이 책에서 새롭게 안 사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남자분들의 이상형에 딱 나열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남자 이상형 그냥 뭐 성격 좋고 잘 어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말 자세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저희 반 친구들과 공유하고 깔깔웃고 오늘 학교에서 그러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뭐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 보니까 그냥 청소년용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이라고 뭐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깊이가 꽤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 그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루키즘이 한글로만 써 있어갖고 왜 루키즘인가라고 궁금했었는데 왜 루키즘인지 너네들은 알지? 영어를 잘해서. 왜 루키즘이야? 음, 어떻게 이해했어? 동아나 지우는? 루키즘에 대해서. 음, 음, 루키즘이 기억 안 나? 어, 루키즘이 뭐냐면 43쪽. 나오는데 우리 저기를 위해서 은우를 위해서 그거 읽어주자. 마지막 문단. 동화가 읽어주자. 43쪽. 외모에부터.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이 현상이 이제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어요. 혹시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루키즘은 외모가 개인의 우열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말해요. 외모 지상주의와 비슷한 말이지요. 윌리엄, 네, 여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는데 여기 영어가 나왔구나. 세무야 처음에 책을 때 영어를 못 봤지? 헐 이제 보니까 영어 단어가 있네. 루키즘. 자 루키즘이 뭐야? 영어 단어 해석하면. 어, 보이는, 이즘이 붙는 게 뭐 이념, 주의 이런 거 때 무슨 이즘이 붙거든. 네. 거기 앞에 이제 룩에다가 이제 이즘을 붙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외모지상주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들, 외모를 가장 아, 우선시한 어떤 그러한 경향들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루키즘이라는 말. 근데 어쨌든 뭐 우리 말에 원래 있는 말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연애 각본이라는 말도 선생님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연애 각본 그리고 이제 왜 연애 각본을 사람들 연애 각본의 긍정적인 점들 또 연애 각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은우를 위해서 연애 각본이 뭔지도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각본은 77쪽 74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지우가 사랑에 빠진 음, 사랑에 빠진 사람들,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바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사랑이 식을까봐 두려워하지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매너 등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연애 좀 해봤다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들으면 대충 남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혈액형이나 별자리를 가지고 상대의 성향과 취향을 짐작해 보기도 하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연애 문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애 각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76조. 역시 마지막 문단. 이 각본에서는 이 각본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른데, 남자는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여자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는 데이트를 제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자를 데리러 가고, 운전하고, 돈 내고, 문을 열어주고, 집에 데려다 주지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가 주도하기를 기다리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결정해요. 연구에 따르면 남녀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각본에 따른다고 해요. 아마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모두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거예요. 또한 모두에게 익숙한 행동을 하면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이 줄일 수도 있겠지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긴장감도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지금 연애 각본이 뭔지 그리고 연애 각본이 갖는 긍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애 각본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뉘앙스 느낌은 다른데 국룰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뭐 하는 게 국룰이지 뭐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쓰던데 연애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연애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연애하면 뭐 첫 번째는 어디 데이트 코스는 뭐 어떻게 되지 데이트 비용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몇 번째 만났을 때는 뭐 100일째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어느 일정의 어떤 그 정해진 어떤 것들에 따르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 그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봤던 그런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도 뭐 군데군데 이 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에서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받으신 그 황당한 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고정관념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여기저기 가가지고 옛날에 학원 같은 데 가면 남자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자애가 왔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때 박동아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도서관 청소실 담당이거든요. 거기서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서 분리수거 하면은 일찍 집에 갈 수 있어서 제가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무거우니까 남학생들이 들으라고 내가 빨리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남자애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슬프게 청소를 한 기억도 있고 왠지 모르겠는데 학생의 공분이 공부만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어쩌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키우고 많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게 학생인데 너무 뭐랄까 공부만 하고 학생이 뭔가 좀 꾸미기라도 하면 쟤 좀 일진인가 일탈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약간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어, 이제 언니가 제일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 오빠가 잘하고,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저희 집에 약간 서열이라 해야 되나? 약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더 뭐 치킨을 시켰다 그러면 약간 닭다리를 주고 그런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학교 가는 날인데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언니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냥 오빠는 자고 있었는데 아빠랑 저랑 쓰레기를 같이 비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게 제가 약간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긴 한데 약간 저는 약간 아침에 더 귀찮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말로는 뭐 성차별은 물론이거냐, 성구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내심으로 그 오랜 그 관습이나 이렇게 몸에 밴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가끔 아이들에게 아이고 무슨 사내노무 자식이 뭘 질질 짜고 있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전통적인 남성성, 전통적인 여성성을 얘기해 가면서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그런 거 자체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런 그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꾸 이제 조심해야 돼. 뭐 남성 여성 가리면 안 되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은 것 마냥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이제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아직도 저도 사실은 좀 늘 힘든 것들이 막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와 차별의 구별이 도대체 뭔 건가라는 부분들이 가끔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 아까 지우가 이른바 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드는 것들에 대해서 남자, 여자라는 것들을 가리지 않는 것. 무거운 거 드는 것에 대해서 남자만 시키면 그 차별인 건가? 남자 역차별이라고 요즘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과연 남자에 대한 차별인 건가? 아니면 여자라고 넌 무거운 거 못 들 거라고 그걸 그 안 시킨다면 그건 역시 차별인 건가? 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근육량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인정해 준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뭐 그 부분에서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회 자체를 안 주거나 뭐 그것들은 차별이고 그런데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하는 거는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이런, 몇백 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것들이 언제쯤 되면 사라질까라는 것에 대해 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방금. 그러면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음, 언제 사라진다까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어, 뭐 저희가 역사를 배울 때 어떤 나라가 잘못 가르치면 그 후손들도 약간 계속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게 잊혀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 어른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렇게 계속 노력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전해주면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지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요즘도 사실 연애나 뭐 학생의 뭐 두발 자유주의 같은 것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많이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다른 차별이나 그런 게 더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차별이랑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이 문제다는 걸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싸우고 설득하고 이렇게 앞장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 책의 저자 역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인식을 이렇게 확대시키는데 노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이른바 페미니즘 뭐 운동을 전개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 문제제기들 그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저항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그렇게 앞장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장서 싸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이유들은 결국은 그 사회 상황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농업사회라던가 이런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이른바 뭐 이렇게 근육을 많이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남성성들이 더 우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 하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제2차 세대전이 발생했었을 때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여성들 집안에 있던 여성들이 대거 그, 그 공장에 와서 일을 하게 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성이 꼭 집안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일, 공장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도 나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들이 인정되고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지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변화, 그런 필요. 지금도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노동력이 남자들 일자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남자들만 일하면 됐었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남자 노동력만 갖고 안 되니까 여성들도 나와서 일하라는 것들. 그러면서 여성 노동력들도 지금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여성들도 나와서 일하니까 남자 니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뭘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이 책에서도 보면 5장에 누가 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제 4차 산업혁명이 뭐길래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로봇과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그전에는 남성들이 근육으로 써서 해야 될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근육으로 써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히려 로봇 그 스틱만 조작하면 되고 키보드만 다루는 거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역할들이 이렇게 조정되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들이 어떤 그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 이런 부분들이 우위를 점하던 어떤 그런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저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 역할의 어떤 그런 변화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런 젠더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지금 조종기에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 젠더의 문제는 더 이상 특별히 아까 제가 이제 문제 삼지 않는 단계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동아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가부장 제도에서 남성 역시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성평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오히려 남성들에게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아가 좀 더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이 사람의 논리, 이 사람의 주장이 뭔지? 일단 지금 가부장제도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버지가 그 책임을 다 하려니까 아버지 또한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일단 이해를 했고, 그, 아무튼 그 아버지도 생각보다 그 가부장제도 그 위치상으로는 높이 있지만 스트레스 같은 거를 많이 받는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가부장 제도에서 그 가가 이제 집가자고 부가 아버지 부자, 아비 부자, 그러니까 장이 이제 우두머리 뭐 이런 뜻에서 집에서 쉽게 말하면 누가 우두머리라는 거야? 아버지, 남자가 우두머리였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성들에게 강요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야? 세, 삼종지도. 아, 삼종지도가 뭐야? 이거 맨 처음에는 음, 여자는 맨 처음에 아버지를 따르고 음, 그건가요? 그렇지. 아버지 따르고 다음에 남편을 따르고 다음에 아들을 따라라. 아, 그래서 여자가 주체가 되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여러분이 딸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서 아버지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다가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면 그래서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결혼식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아빠가 그 신랑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신랑한테 뭐 해줘 넘겨주잖아. 네. 신랑한테 제가 해주는데 그게 이 삼종지도라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이 딸을 여태껏 보호했는데 이제 자네에게 맡기네라고 이제 그 남편에게 토스해 주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 현대 결혼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동시 입장,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거나 뭐 이런 그걸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아들 밑으로 그 아들이 그 엄마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 여자가 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엄마를 보호해 주는 거다라고 심지어 이제 과거에는 호주제라는 게 있어. 호주제도. 그 호주라고 해서 그 각 세대마다 그 호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호적의 그 중심을 누구로 삼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 호주가 대부분 이렇게 뭐야 아버지에서 남편에서 결국 뭐야 아들 호적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제도가 삼종지도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다 이제 어쨌든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권위적인 그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가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런 수직 사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하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여성이 희생되었다. 여성은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뭐 집안일 같은 것도 맨날 여성들만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나는 은우가 그 문제 제기를 하길래 아니 오빠도 자고 있고 나도 자고 있었는데 왜 나를 깨워서 그 저기를 시키냐고, 오빠를 안 시키고 왜 우리 집은 아직도 아들 중심이냐고 쌤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줄 알았어 아까 은우가. 근데 은우가 그게 아니라 남자가 됐는데 왜 여자가 했지? 그래서 내가 반성하는 걸 보고서 야, 오늘은 진짜 1번 진짜 착하다. 2번 공부를 은우가 못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오빠나 언니가 너무 잘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 뭐 컴플렉스 이게 은우는 너무 지금 이렇게 병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은우 대답을 들으면서 아까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가부장제 사회의 어떤 그런 분에서 여성의 희생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가부장제는 어, 싸워서 물리쳐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가부장제가 폐지되면 남성들이 불편할 것 같지만 남성들도 뭐 한다는 거야? 홀가분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가족의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면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나누어
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남성들도 조금 편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금도 그런 의식이 없잖아 남아 있어. 아들 가진 엄마들이 넌 더 공부 잘해야 돼. 넌 더 뭐 열심히 해야 돼. 그 딸 가진 엄마들이 물론 요즘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딸 가진 엄마들 중에는 은우 엄마가 그럴지도 몰라. 그래, 은우 네가 공부 잘해서 뭐 하면 좋지만 공부 좀 못해도 은우 너는 예쁘니까 저 정말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하고 근데 오빠한테는 넌 막 이래갖고 넌 장가나 가겠냐 뭐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의식이 아, 옛날에는 아주 강했고 지금 부모는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결혼할 때 보면 남자들이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그 무게감이 있어. 남자가 살 집. 그래서 최소한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그래서 요즘에 결혼이 자꾸 뭐해? 늦어지는 이유들 중에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전세 자금이 너무 뭐해져가지고 비싸져가지고 월급 모아갖고 전세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꼭 왜 남자가 꼭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되냐, 집을 마련해야 되느냐. 굳이 남자가 집을 마련할 필요 없이 남자 여자가 함께 뭐해? 같이 마련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어쨌든 남성 중심의 부분들, 남성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른바 전업주부를 누가 하기도 한다는 거야. 남자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확산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내가 굳이 밖에 나가서 나 일하는 거, 돈 벌어오는 거가 나 적성에 맞지 않는데, 그럼 나도 뭐 한다는 거야. 나도 집안일 하는 게 난 더 좋으면 나 집안일 할 수 있다고 해서 남자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자들에게도 불리할 게 없다. 오히려 남성 해방에도 기여하는 거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또 그런 거 있지. 뭐 남자니까 뭐 울지 말아라. 뭐 남자니까 뭐 약한 척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점에서 남자도 울 수 있고 남자도 약하면 여자에게 의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남자도 괜히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다움에 굴레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 자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이 이 책 저자의 주장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아까 쌤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궁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자궁 가족이라는 용어, 지우, 동아 혹시 기억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엄마가 힘센 자궁 가족에서 165쪽에 나오거든. 165쪽 자궁 가족 우리 은을 위해서 165쪽 자궁 가족에 대해서 설명도 좀 읽어도 좀 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설명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냥 엄마가 힘든 자궁 가족 그 바로 제목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동화가 읽어주고 은우 잘 펴고. 처음부터 읽어요. 아빠와 아빠와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운 친구들 중에는 엄마에게 중간 전달자 역할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빠에게 직접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 엄마가 아빠에게 나 대신 전해주지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엄마한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아빠한테는 말을 꺼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엄마는 여러분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아빠에게 좀 더 손쉽게 허락을 받아내곤 하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엄마가 나보다 협상, 협상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아빠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 웬만하면 엄마의 생각을 따라줄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점을 살짝 눈치챌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잦으면 아빠가 정말 우리 집의 대장이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아빠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어쩐지 아빠의 허락은 형식적이고 엄마가 실질적인 대상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런 현상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이 자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가정을 두고 미국의 인류학자 마저리 울프는 1972년에 자궁가족이라고 불렀지요. 그 표현이 무척 흥미롭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궁 가족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효를 무척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효를 다하려 할수록 어머니, 할머니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요.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라고 해서 여성들의 늘 약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헌신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 유대감, 존경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니까요. 어머니나 할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 더 친하게 여기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모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위와는 다른 어머니만의 고유한 자리가 생겨나지요. 거기까지. 은우, 잘 네. 들었어? 네. 그래서 은우가 지금 들은 바에 따라서 은우의 듣기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은우가 지금 듣기를 했는데, 은우가 생각하는 자궁 가족은 뭐야, 그러면? 작은 가족이요? 자궁 가족. 아, 아기 집을 자궁이라고 그러잖아. 네. 엄마들, 여성들에게 있는 자궁 가족이라고 해서 지금 동화가 쭉 읽어준 게 자궁 가족에 대한 설명을 읽어준 거거든. 네. 자궁 가족이 어떻게 이해했어? 은우. 약간,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하기 곤란한 거나 엄마한테 말하기 곤란한 거를,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하기 곤란한 거면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그거를 아빠한테 말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지우, 은우 대답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 응, 좀 맞았지만 뭐가 2%가 부족했다. 그럼 그 2%를 설명해줘, 네가. 일단 엄마가 자식들과 편을 먹고 엄마의 권위도 이제 여성으로서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식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그 여성 가족에서 자리를 만드는 그런 느낌. 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고 하다 보니까 여성은 피해를 본다거나 여성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엄마나 할머니가 힘이 아주 가정 내에서 발언권이 세더란 얘기야. 어? 근데 그 엄마나 그럼 가부장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그랬는데 아니 엄마가 오히려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할머니가 뭐 집안의 어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잖아.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아빠는 주로 바깥 일을 하고 그러면서 집안 내부의 자녀들과의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가 훨씬 더 강하고 그 엄마가 집안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미안한 마음, 자녀로서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가진 어떤 그런 권력이 있다라는 얘기야. 할머니 같은 그 권력이 있다는 거야. 그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던 거야? 자궁 가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야. 은우야, 이해가? 네. 자, 동아.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자궁 가족을 비판하고 있어. 왜 비판하고 있어? 평등하지 않아가지고, 어, 안 하고. 그것들이 애당초 여자로서 그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안에서 그냥 그거에 협조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라는 거야 인정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그 애당초 그런 그 서열 아니면 그 수직적 질서 이거 자체를 뭐 하자는 거야 없애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여성이 존중받는 것 엄마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동아가 뭐 이렇게 리더야. 여기 회장이야. 회장이고 동아가 막 독재자야.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은우나 지우가 막 불만을 막 품고 있어. 근데 동아가 은우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은우야, 너는 내가 앞으로 네 말 잘 들어줄게. 너 2인자 해. 어? 음, 너 2인자 해. 됐지? 라고 했을 때 은우가 그래서 2인자로서 이제는 동아한테 무시를 안 당해. 그럴 때 은우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거냐는 얘기야. 아니,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은우 너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동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동아가 네 얘기를 들어주고 너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가 뭐 된 것처럼 보여?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전히 뭐라는 거야? 은우의 말을 들어주는 거는 동화가 그냥 그 자기의 권력을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것들을 나눠준 어떤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권력자들을 뭐하고 끌어내려서 모두가 다 뭐한 평등한 그래서 존중받는 그래서 그 사람이 1인자기 때문에 2인자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들어봐서 그 의견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나오는 어떤 그런 사회로 받게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뭐라는 거야? 주장이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진정 바라는 게 뭐였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 근데 속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자, 여러분이 지금 열이 펄펄 나. 응? 열이 펄펄 난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뭐해? 떨어지잖아.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냐는 얘기야. 어? 해열제를 먹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왜 처음에 그 사람이 열이 뭐했나? 발생했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치료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 완전히. 근데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 해열제를 좋은 것, 최선의 방안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연애, 아까 그 지우가 아주 그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열심히 읽어줬다는 그 부분들을 우리 은우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면 82쪽이요? 82쪽 맞습니다. 82쪽. 은우야 잘 들어봐. 또 듣기 시험 보는 거야. 네. 어디부터 읽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문단 조금 풀어. 조금 풀어 설명해 보자면, 연애를 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애, 연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또 연애를 통해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하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친밀감을 만들어 나가고요. 한마디로 연애를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연애를 해도 대부분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연애를 통해서 결국은 이른바 그 인간관계, 사람을 사귀고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연애가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동아나 지우나 은우의 성이 누구의 성이야? 이지우, 최은우, 동아가 뭐 무슨 동아지? 박동아. 다 그 성이 누구 성이야? 아빠요. 아빠. 아빠 성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아빠 성을 따르는 어떤 그런 사회인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우가 결혼을 해서 나중에 자식에게 최 씨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 혼인신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사용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결혼할 때 이 사용 신청을 안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뭐 했었는데 엄마 성을 따르는 게 아예 불가능했어 법적으로. 근데 이렇게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옛날보다 더 진일보한 거야. 진보적인 거야.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있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복잡한 거. 네. 응? 한국 못하면 복잡한 건가요? 뭐라고?
혼인신고 때 안 하면 음,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혼인신고 때 안 했을 경우에는 이혼한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거야. 어? 아니면 법원에 성과 돈 변경을 청구해서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야. 근데 아빠성, 남자성을 따르는 거는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여자성은 뭐 해야지만이 신청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했던 거고 그거보다 나은 거지 그나마. 근데 더 낫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처음부터. 아예 허용하는 거. 그렇지. 신청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래서 아빠 성을 따라서 아빠 성을 따르고, 엄마 성을 따르면 엄마 성을 따르고, 이거를 자기들이 그냥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자 성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달라진, 부분들이고, 또 여전히 그 한계가 있어서 더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쪽 보겠습니다. 167쪽에 역시 그 마지막 문단. 지우가 읽어볼까? 160쪽 마지막 문단. 가족은부터요? 어, 어. 가족은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부처럼 팀워크가 필요해요. 팀워크가 원활하면 가족 중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한 사람의 일반적인 희생으로 완성되는 팀워크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맞죠, 이거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딸인지 아들인지 구애받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족,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팀워크에 기여하고 싶나요? 하고 있나요? 그 전통적인 그 생각,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어? 기존의 가족은 이른바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혈연, 핏줄이야. 우리는 한 핏줄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족의 형태를 파트너,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 자체가 아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책,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난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다 너희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를 텐데 G.O.D라고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 그룹의 노래 가사 중에 뭐 엄마는 뭐 짜장면을 싫어하셨어요 갖고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엄마도 짜장면을 뭐 하는데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못 시키니까 두 그릇밖에 못 시키니까 그냥 그걸 누구 먹이는 거야? 자식들 먹이고 난 짜장면 뭐하다? 싫다. 또 뭐 엄마는 맨날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왜? 살 많은 몸통은 누구 주고 남편 주고 자식 주고 엄마는 맨날 대가리만 먹어가지고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엄마도 뭐해? 생선 살 좋아하는데 너무 뭐하니까 아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헌신을 뭘로 여겼다는 거야? 자랑으로 여겼어. 뿌듯함으로 여겼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효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궁가족이었던 그런 권력이 생기고 이런 게 과거 우리였던 그런 사회였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누군가의 희생, 헌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아빠는 아빠이면서 동시에 그냥 뭐야? 한 남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야. 엄마이면서 동시에 한 여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사람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망조가.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놓고 여행 갈 생각을 하느냐. 어?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고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 그 자기 그 뭐 옷 사는데 자기 뭐 골프 치는데 돈 들이느라고 자식들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식한테 더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 하고 자식 교육비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뭐해? 아끼는 그런 것들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그리고 동시에 뭐야? 그러지 않은 대신 또 모두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자녀에게 이런저런 요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같이 평등하자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더 바람직한 모델인가?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평등을 얘기하면 권리를 얘기하면 그것만 오는 게 아니야. 동시에 뭐도 없는 거야? 희생도 없는 거고 그 상대방이 자신들을 위한 헌신도 없는 거야. 어?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 건가, 어떤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인 건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것도 또 여러분들 각자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 글쓰기를 할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서평 쓰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독서감상문을 한번 써봤었는데 독서감상문하고 서평은 상당히 비슷해. 둘 다 뭐에 관한 거야? 책을 읽고 쓰는 거야. 근데 독서감상문은 감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자기 개인의 느낌, 감정, 뭐 감상, 주관적인. 남이 뭐라고 하는 그 관계없어. 내가 이렇게 느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을 가졌다.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독서감상문은 이런 성격이 강해. 반면에 서평은 이 평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책에 대한 뭐 평가적 요소가 강해. 뭐 독서감상문에서 평가 있을 수 있어. 서평에서 개인적인 느낌, 감정이 있을 수 있어. 다만 주류, 주류가 서평은 평가에 더 많이 집중하는 거고 독서감상문은 자신의 개인 느낌, 감정에 더 많이 주목하는 거야. 그래서 서평은 여러분들 그 보통 신문 기사 같은데 그 서평은 이제 두 가지 책 소개의 어떤 그런 의미와 그거에 대한 뭐야 평가의 어떤 그런 의미 또는 책이 갖는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왜그뭐 음식점 그 평가하는 거, 그 별점 주고 막 영화평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화평, 음식점 평, 맛집 평, 서평 이게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평을 해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평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특별히 서평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쓰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양한 글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서평을 한번 써보는 게 의미를 두면 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서평을 잘 쓸 거라고 기대 1도 안 해.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뭐 다른 서평 쓰는 법 뭐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서평을 써보고 그러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서평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알려줄 거야. 이해가? 은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정 궁금하면 아까 신문 그런데 서평 돼 있는 걸 여러분이 찾아서 참고를 하는 것도 괜찮고 다른 그 인터넷 서점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 서평들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쓴 서평 같은 거 아니면 뭐 브런치나 블로그 뭐 이런 데도 서평 올라와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남의 거 뺏겨다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까 뭐 지우가 이 책의 특별히 뭐 그 챕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 좋은 평가를 했잖아. 뭐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늘 평가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이른바 근거가 따라야지. 나는 왜 그렇게 보았는가? 나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든 이야기들을 풀어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서평쓰기에 관해서. 없고,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이 추석이야, 얘들아.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 서평쓰기를 하면
언제 와야 되냐면, 근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 화요일 날, 저녁 9시, 아니, 저녁이 8시 30분, 또는 목요일, 저녁 9시. 시간이, 가능한 시간 있어? 은우나 지우나 동아? 저 둘 다 학원에 있어요. 아, 은우는 둘 다 학원에 있고, 지우는? 좀 애매하게 돼요. 애매하게 걸치는 느낌. 아, 뭐, 늦게라도 들어오면 되고, 어쨌든 가능한 시간 있으면. 동아는? 것 같아요. 목요일. 어? 목요일 괜찮을 것 같아요. 목요일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동아는 목요일 날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 서평 쓰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6일 날, 16일 날은 그 다음 책이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그 다음 책이 뭔가? 아, 체리 새우 비밀 그림이다라는 다시 소설책입니다. 체리 새우 비밀 그림이다 해서 아마 여러분들 말랑말랑하게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볼 수는 보고 안 그러면 16일 날 체리 새우 비밀 그림이다라는 책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에 못 온다 하더라도 서평글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서 한번 써보기 바라고. 됐니? 은우야 이해했어? 네. 그래. 잘 지내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